보병 부대의 단짝, 단순한 구조와 빠른 설치 덕분에 보병의 주력화기라 불리는 박격포, 그거 들고 행군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여태껏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소수의 병사들이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빠른 화력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현역에서 60mm 박격포와 80mm 박격포는 물론이고 4.2인치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120mm 신형 자주 박격포까지 많은 박격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박격포들 한번 만나보시죠.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KM181 60mm 박격포는 미군의 M19 박격포를 기초로 개량을 한 겁니다. 1985년에 개발되어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원래 우리는 70년대에 KM19라고 해서 미국의 M19 박격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박격포를 생산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KM181은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포신을 16.7cm가 늘어난 98.7cm로 설계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반동 흡수 설계를 통해서 포판의 반동 흡수 부담을 줄여서 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KM19보다 2.5kg이 가벼워진 무게 18kg. 아무래도 많이 가벼운 편이죠. 물론 이걸 들고 다니는 분은 이게 뭐가 가볍냐고 모르겠지만 곧 소개할 81mm에 비하면 많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가 길어진 게 그냥 포신만 길어져서 된 게 아니고요. 이 포탄의 형태를 더 유선형으로 공기역학적으로 개량한 신형탄 K207탄을 사용했고 그 덕분에 최대 사거리가 3.5km까지 늘어났어요. 어차피 직접 목표를 보고 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곡사각이니까 주야간 전천후 사격 가능하고 연막 조명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60mm 자가 박격포는 직접 적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막탄이나 조명탄으로 보병의 후퇴와 진격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81mm부터는 많이 무겁습니다. 포신의 길이가 1.5m 정도 되고 무게가 42kg에 달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쓴 분들 인정해야죠. 박격포도 종류가 많지만 81mm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규격입니다. 주로 대대급 지원하기로 쓰고요. 이 KM187 80mm 박격포는 1996년에 실전 배치된 비교적 신형 장비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모델인 KM29A1 박격포도 여전히 무시 못할 수량의 사용 중입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미군에서 지원받은 M1 박격포를 사용했지만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M29A1을 국산화한, 그러니까 모방 생산한 KM29A1으로 교체되기 시작한 거죠. K200 장갑차에 또 KM29A1을 얹어가지고 K281이라는 이름의 자주 박격포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KM187 박격포는 KM29A1에 비해서 포신이 30cm가량 길어졌고 이 포탄도 이 포신에 맞춰서 더 날씬해진 어떤 공기역학적인 유선형 포탄으로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6.35km까지 늘어났습니다. 사격 지속 능력도 더 향상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박격포도 많이 쓰면 과열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쏠 수 있는 탄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KM187은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탄을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1mm 박격포 2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신형 박격포인 81mm 박격포 2 아직 제식 채용이 안 된 상태라 개발만 완료돼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이런 애매한 이름이 붙었는데 사거리라든가 위력이 늘어난 건 아니고 무게가 20%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운용에 필요한 병력의 숫자와 병사들의 피로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전에 KM187은 전용 운반 차량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신형 박격포 2에는 아예 전용 운반 차량이 같이 배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지역으로 더 편하고 신속하게 갈 수가 있죠.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지금은 IT 시대니까 첨단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사격 정보를 지금까지는 진짜 지도 보고 막 계산해가지고 전화로 불러주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GPS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전방 관측수도 디지털식 관측경으로 딱 보면은 그 사격 재원이 디지털로 박격포에 전송이 돼요. 그러면은 박격포는 GPS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거의 자동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죠. 그 박격포 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4.2인치 M30 박격포. M30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 60년대쯤 정도 기준으로 미군한테 공여를 받아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부터 이 M30을 국내에서 모방 생산한 KM30을 쓰기 시작합니다. 구경이 4.2인치, 즉
107mm라 구경이 큰 만큼 위력도 강한데 이게 살상 반경이 40m 수준으로 중량이 42kg 정도인 155mm 고폭탄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포탄의 크기를 생각하면 역시나 상당히 강력한 거죠. 그러나 81mm에 좀 약한 게 4.2인치도 강선을 이용해서 안정되는 포탄이다 보니까 이 탄 외피 또 껍질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박격포 치고는. 또 이게 중요한 게 박격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낙하하기 때문에 곡사 포탄에 비하면 좀 더 원에 가까운, 물론 완전한 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살상 반경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2인치 고폭탄 무게만 12kg이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전체 무게가 300kg이에요. 포 전체. 포신의 무게만 70.9, 포를 고정시키는 포판의 무게는 90kg. 힘들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동하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고정진지에서 운용하다가 이동할 때는 해체해서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들고 사람이 날아가는 거는 물론 기동성이 중요한 부대에서는 자주화된 차량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K532 다목적 전술 차량에 얹는 자주용입니다. 그 뒷칸에 싣거나 아니면 K200 장갑차를 개조한 자주박격포 차대에 얹어서 K242라는 이름으로 운용하는데요. 이 K242 이름이 왜 나왔냐? K200인데 4.2인치를 얹었다. 둘, 넷, 둘. 참 편하다, 이름 짓는 방법. KM30의 최대 사거리는 5,650m, 구경이 더 작은 KM180 박격포의 최대 사거리인 6.35km보다 짧아요. KM30은 연대급 부대 지원학인데 대대급 무기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시대의 변화 때문이에요. 원래는 81mm 박격포가 이 4.2인치보다 사거리가 짧았죠. 그런데 81mm 박격포가 60년대부터 사거리가 확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KM30은 시간이 흘러도 거의 그대로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역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4.2인치 박격포를 그냥 없애고 그냥 81mm로 통일을 시키거나 120mm 박격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병 연대에서 운용하는 4.2인치 박격포는 105mm 견인 곡사포를 5톤 트럭에 탑재해서 자주화한 K105A1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이 KM30을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르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직까지는. 예. 지금 120mm 박격포를 보병 부대에서는 안 쓰지만 기계화 부대에서는 이제 4.2인치를 대체할 신형 120mm 자주 박격포가 나왔습니다. 이미 개발 완료는 됐고 작년에 최초 양산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아직 번호는 몰라요. K 몇 번인지는. 이 120mm 박격포는 기존 4.2인치 박격포에 대해서 사거리가 최대 2.3배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냐? 기본적인 사거리도 늘어났지만 로켓 추진 장치가 장착된 로켓 보조 추진 사거리 연장탄이 개발돼서 사거리가 최대 13km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화력도 1.9배 늘어났다고 하죠. 또 차량이 직접 돌지 않고도 박격포 자체가 360도를 삥 돌아서 쏠 수 있어서 목표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 변화되는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편해요. 자동화된 사격 지휘 체계. 데이터만 받으면은 박격포가 알아서 쭉쭉 그 다음에 포탄까지 반응 기계가 넣어요. 포탄을 박격포 위에 있는 거치대에 딱 얹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장전 장치가 알아서 포탄을 쭉 들어가지고 폭으로 딱 넣어줘요. 그래서 자주 박격포가 멈춰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탄을 장전하고 초탄 발사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전해서 얘기하면은 박격포 업계의 K9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박격포 운용 인력의 75% 수준, 즉 중대에서 운용하던 32명보다 8명이 줄어든 24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군 구조 개편에 따른 운용 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죠. 박격포가 굉장히 옛날 무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없앨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격포를 직접 운용하는 가장 작은 부대가 보병 중대예요. 만약에 보병 중대 박격포가 없으면은 꼼짝없이 자기 소속 대대에다가 따로 중대장이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 밑에 없는 거를 더 윗부대 요청해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병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민첩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병 부대에서 박격포가 필요한 거고, 또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는 155mm 자주포나 야포보다 전차들이 기동하는 범위보다 조금 뒤에서 따라오면서 화력 지원을 제때 해줄 수 있는 자주 박격포가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심지어 120mm 박격포는 155mm 곡사포보다 적의 보병에 대한 제압 효과는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박격포를 선진국들도 못 없애고 있고, 우리도 이제 기존의 K242를 이 120mm 자주 박격포로 바꾸는 거고요. 우습게 못 봅니다.